이번 시간은 508페이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 8강입니다. 포스 데이터의 분석 내용이에요. 자, 이걸 이제 제가 문제를 이 순서를 좀 내봤는데요. 이 분석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본다면 첫 번째는 이제 매출 분석입니다. 매출 분석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부분별, 뭐 예를 들어서 뭐 채소, 과일, 단품별, 과일 중에서 수박, 그리고 시간대별, 계산일별, 계산월별로 분석될 수 있다. 자, 고객 정보의 분석. 고객 정보는 이제 시간대별 고객수, 언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일별, 월별 고객수 분석, 분별 고객 단가 분석 등을 수집할 수 있다. 그래서 고객 정보 분석을 하고요. 고객 정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계열 분석입니다. 시계열 분석. 자, 시계열 분석은 우리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어떤 추이를 이제 보이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계열 분석이에요. 통계학에서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간의 진행에 따른 변화의 추이를 분석하는 것으로 전년 동기 대비 분석, 월별 대비 분석, 그 다음에 목표 대비 분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무슨 자, 5월은 얼마를 목표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분석과 이제 전월 대비 분석, 4월과 5월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입니다. 4번에 상관관계. 자, 그래서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해서 상품 요인 분석, 그 다음에 영업 요인 분석 등 관리 요인이 분석되는 거죠. 자, 이건 641페이지로 갑니다. 641로 가시면 641로 가셔서 2번 문제를 볼게요. 641페이지 2번입니다. 자, 다음 중 포스 데이터의 분석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시계열 분석, 매출 분석, 고객 정보 분석, 상관관계 분석인데 판매자 분석이라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포스 정보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가볼게요. 자,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 각각 물어볼 수 있고, 오지선다니까 다른 건 넣을 수 있죠. 오지선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포스 정보의 활용. 508페이지. 자, 합니다. 3번이죠. 포스 정보의 활용. 자, 그래서 포스 데이터의 활용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포스 데이터의 활용 단계. 자, 그래서 포스 데이터의 활용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1단계. 단계는 보고서만 활용한다는 게 키가 되죠. 보고서만 활용. 여기 키입니다. 그래서 분별, 시간대별, 매출액 보고서, 품목별, 단품별, 우리가 판매량 조회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2단계는 자, 상품 기획, 판매장 효율성 제고. 그래서 이 수익성이 높은 거. 그래서 이제 판촉 분석, 선반 진열의 효율성 분석, 손실 분석,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 분석, ABC 분석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ABC 분석이 출제가 한번 됐었습니다. 별표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3단계는 자, CAO. 자, CAO라는 건 컴퓨터에 대한 자동이죠. CAO.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고 관리 단계로서 판매 정보를 분석해서
발주량을 우리가 자동으로 이제 추출합니다. 자동 발주량. 그 다음에 제4단계. 자, 제4단계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상품 정보와 고객 정보. 상품 정보와 고객 정보를 갖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다이렉트 마케팅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제5단계. 자, 이건 전략적 경쟁 단계죠. 전략적 경쟁 단계다. 그래서 포스 데이터를 경쟁업자 데이터와 결합해서 전략적 경쟁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자사의 포스 데이터를 이제 경쟁사 데이터와 같이 이제 어떤가 이제 따져서 이제 교환을 하는 거죠. 제5단계다. 그다음에 이제 활용 단계별 효과라는 건 뭐 단순 효과와 활용 효과가 있다라는 것만. 단순 효과는 제1단계에서 가까울수록 이제 포스 시스템의 하드웨어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의 단순 이익만을 얻게 된다. 그다음에 활용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소기업은 1단계만 합니다. 단순하니까. 근데 이 전략적인 그 대기업 결정 단계는 5단계를 다 하겠죠. 활동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이 5단계에 가까울수록 포스 시스템의 활용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활용 이익,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밑에 이러한 활용 효과는 이제 포스 시스템의 도입 그 자체로만 기대하기 어렵고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의 활용 능력에 따라서 이게 중요하죠. 그 크기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뭐 활용 효과는 이제 정보 활용 수준의 명확화, 타 정보와의 결합 활용, 그다음에 데이터의 정밀도 유지 및 실용적인 시스템 구축 등이 이제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바코드보다 이제 더 진화된 게 RFID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509페이지에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데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509페이지. RFID입니다. RFID. 그래서 RFID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와요. 509페이지 가시면. 그래서 4번이죠. RFID. 자, 이거는 이제 칩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칩이 있어서 상품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안테나가 연결이 돼가지고 자, 리더기로 가요. 리더기로 가서 무선 데이터가 송신됩니다. 무선 데이터가 송신이 된다. 그래서 이제 태그라고 하죠. 칩을 태그.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제 배터리. 자, 우리가 배터리가 배터리라고 하죠. 그래서 능동형과 수동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장 유무가 중요하죠. 내장이 됐느냐 안 됐느냐 유무에 따라서 이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더기로 해서 주파수나 발신을 이제 제어합니다. 주파수, 발신을 제어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해독하는 거죠. 데이터 해독. 자, 그러면서 이제 안테나 RFA로서 이제 변북조기 모듈 프로토콜 이제 프로세스로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대한 그 RFID의 이해는 바코드보다 더 진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선 주파수 10별, 그러니까 여기가 축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별표를 한 3개 쳐놓으세요. RFID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바코드보다 이제 더 진화된 거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주파수 10별, 무선 인식, 무선 식별, 전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태그입니다. 기술은 이제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먼 거리에 있는 대상, 물건, 사람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RF 테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밑에 RFID 리더를 통해서 판독을 하죠. 교통카드나 우리가 주차관리, 도서관리, 출입 통제용 카드, 동식물별, 하이패스용 카드,
빠른 속도로 이제 식별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넘기시면은 그 구축에 대한 구성 요소는 이 구축에는 이제 RFID 태그와 판독기가 필요합니다. 태그는 상품에 부착되어 데이터가 입력되는 IC 칩과 안테나로 구성이 됐죠. 그래서 IC 칩 안에 정보를 이제 기록하고 안테나를 통해서 리더와 교신해서 데이터를 무선으로 리더에 보냅니다. 이 정보와 태그가 부착된 대상을 식별하면서 태그는 이제 배터리 내장 용무에 따라서 능동형과 수동형이 있죠. 그럼 안테나는 무선 주파수를 발사해서 태그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해서 리더로 전달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크기로 이제 제작이 가능하며 태그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 우리가 판독기라고 하죠. 주파수 발신을 제어하고 태그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해독합니다. 그럼 리더는 용도에 따라서 고정형, 이동형, 휴대용으로 구분되는데, 자, 리더는 이제 안테나 및 RF 회로, 변보 쪽이 실시간 신호 처리, 모듈, 프로토콜, 프로세스 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호스트는 한 개 또는 다수의 태그로부터 이제 읽어드린 데이터를 처리해서 분산되어 있는 다수의 리더 시스템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호스트는 리더로부터 발생하는 대량의 태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에이전트 기반의 분산 계층 구조로 이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안테나가 있죠. 안테나가 있어서 어떤 칩, 그래서 이제 교신을 그 트럭에 하면 그 트럭이 이제 어떻습니까? 인식을 하는 거죠. 리더기가 있고요, 중간에 무선 데이터를 이제 송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용화한 건 좀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하여튼 뭐 칩과 안테나로 구성된 태그의 활용 목적에 맞는 정보를 입력해서 이 박스, 팔레트, 자동차 등에 부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 계산대, 돌게이트 등에 부착된 리더에서 안테나를 통해서 발사된 주파수가 태그에 접촉이 되면 태그는 주파수에 반응해서 입력된 데이터를 안테나를 전송합니다. 안테나로. 안테나는 전송받은 데이터를 변조하여 리더로 전달되고 리더는 데이터를 해독해서 호스트 컴퓨터로 전달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511페이지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별표 표시를 3개 해주시는데, 자, 바코드에 이제 발달된 게 RFID잖아요. RFID. 그래서 521페이지에 바코드와 그 다음에 RFID 여기에 대한 비교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이것 또한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거. 자, 그래서 문제를 이제 한 3문제 정도 풀 겁니다. 그 정도 너무 중요해요. 자, 이 바코드는요, 빛을 이용해서 판독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RFID는 이제 무선입니다. 근데 바코드는 이제 정보량이 수십 단어지만 얘는 수천 단어다. 디테일합니다, 더. 그 다음에 바코드는 최대 수십 메다, 센티미터, 짧은 거리예요. 빛을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얘는 먼 거리도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패스 같은 걸 인식합니다. 최대 100m까지. 그 다음에 개별 스캐닝이지만 최대 수백 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상용화가 된다면, 아직 마트에서 상용화가 안 되는데, 자, 바코드라는 자체는 이제 바코드를 찍거나 아니면 해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나가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카트가 있어요. 카트에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실려 있다는 자체가 입력이 돼서 전체적인 상품이 입력이 되면 그냥 그 카트를 쫙 끌고 가면은 거기서 판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된다면 우리가 마트 가시게 되면 줄이 너무 많이 서 있잖아요. 저도 짜증나요. 어릴 때는. 그런 시간이 이제 빨라진다는 거죠. 하이패스처럼. 그래서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트 수십 개 한꺼번에 인식이 돼서 개개의 상품이 일련 번호가 있어서 인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코드는 그 라벨 인쇄 10원 미만인데 RFID는 태그 수백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가가 높기 때문에 상용화하는 데가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다뤄볼게요. 639입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639로 가시면 22번입니다. 639로 가시면 22번 박스가 있죠. 자, 지금 다 RFID와 바코드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5번이잖아요. 바코드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상품이 상품 그룹으로 돼 있고요. 근데 개개 상품 일련 번호가 돼 있다는 게 반대잖아요.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번은 저는 유력할 것 같아요. 이게 적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이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42페이지입니다. 자, 642페이지로 가시면 4번, 5번입니다. 4번, 5번. 4번, 5번. 자, 다음 중 RFID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이 정답인데요. RFID는 인식 속도는 개별 스캐닝이다. 아니죠. 우리가 최대 수백 개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말이 안 되고요. 자, 5번. 다음 중 RFID의 특징을 옳지 않은 것은 일시에 대량 판독이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비교는 거의 취업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RFID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밑에 특징을 한번 가볼게요. 자, 특징은 그냥 일단 밑줄만 태그의 데이터 변경 및 추가로 자유롭고 일시에 대량이 판독이 가능합니다. 자, 얘는 태그는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냉원, 습기, 먼지, 열 등의 열악한 판독 환경에서도 판독률이 매우 높죠. 원거리 및 고속 이동 시에도 인식이 가능해요. 우리가 하이패스처럼. 그 다음에 얘는 이 시스템은 바코드에 비해 비용이 높고 스마트 카드에 비해서는 이제 메모리 용량이 작은 단점이 있다. 바코드는 이제 근거리에 작동해야 하지만 RFID는 무선 신호의 세기에 따라서 거리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몇 메다, 몇십 메타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구분을 봅니다. 자, 우리가 이것도 이제 시험 출제가 잘 되는데요. 아까 제가 이게 배터리가 수동용과 능동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수동용이냐 능동용이냐 이게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511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수동용은 밑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수동용은 이 패시브 RFID는 판독기 리더의 동력만으로 칩의 정보를 읽고 통신하는 형태입니다. 능동용 즉 액티브 RFID는 칩의 정보를 읽고 통신하는데 모두 태그의 동력을 사용한다는 거죠. 능동은. 자, 수동은 자체 출력 맷 배터리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2, 3m의 내 장거리의 판독을 또 효율적으로 합니다. 판독에. 반면 능동용은 이제 자체 출력 배터리가 부착되므로 가격이 비싸고 또 수명에 제한이 있죠. 수십 미터 원거리 통신이 가능하고 능동용 UHF의 대역에서 이용된다. 자, 주파수에 의한 구분은 우리가 이 LFID입니다. 공장 내에 이거는 즉 낮은 주파수죠. 그래서 120이나 140 우리가 KHZ의 전파를 이제 우리가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는 공장 자동화의 근거리의 정보 인식에 활용해서 시스템 구축 비용이 저렴하다. 또 HFID는 13.56 우리가 메가헤르츠라고 하죠. 보통 이게 메가헤르츠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IC 카드나 도서 등의 대여용품, 물품 관리, 출입 및 통제, 보안 등의 1m 이내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한층 더 높은 게 주파수를 이용하는 게 울트라 하이예요. 이거는 868에서 956 메가헤르츠죠. 그래서 이렇게 전파를 이용하고 최대 수십 메다에서 보존으로 정보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통, 물류, 컨테이너 관리 등에 활용된다. 가장 높은 주파수의 대역 폭은 마이크로파 대역으로 가장 높은 주파수입니다. 2.45기가라고 하죠. 그래서 인식 속도가 빠르고 장거리 인식이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행, 흐름, 모니터링이나 톨게이트 시스템에 활용되는 하이패스 고속 장거리 인식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박스 같은 경우는 좀 체크를 해보세요. 자, RFID 관련 국제 표준은 태그, 리더 등 기계에 대한 표준과 RF 태그에 저장되는 코드 표준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우리가 보통 EPC 글로벌이 보급하고 있는 EPC 코드는 유통물류 중심으로 우리가 이미 바코드와 함께 산업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EAN UCC 식별 코드도 EPC 코드에서 수용 가능한 거죠. 그래서 RFID의 국제 표준화는 ISO 국제표준화기구와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JTC1 산하의 SC 3일의 워킹그룹, 자 우리가 4WG사가 이제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4절이 이제 또 우리가 그 513페이지 가시면 내용이 또 바뀌겠죠. 자, 513페이지 가시면 자, 우리가 이제 또 뭘 배우냐면 EDI를 배울 것입니다. 제 4절. 자, EDI도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것도 기출문제 나오는 키워드죠. 그래서 EDI의 구축 및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전자문서 교환이라고 그래요. 전자문서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업 간 교환되는, 자, 그래서 이 EDI라는 자체는 기업과 기업, 또 기업과 행정기관이 연결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형태, 우리가 일정한 형태로 우리가 전자 메시지로 변환을 합니다. 전자 메시지로 우리가 변환을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리가 되는 거죠. 처리가 되고 이러한 전자 데이터를 또 이용한다는 겁니다. 상호 합의된 이제 통신 표준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 합의된 우리가 통신 표준 가지고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이 서류예요. 종이 서류. 그래서 컴퓨터에서 또 컴퓨터로, 그래서 재입력하지 않고 수정이 간단하죠. 간단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또 노동력도 줄일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특징으로 가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EDI는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문서 교환 그에 대해서 전자문서 교환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봤던 우리가 EDI는 기업 간 교환되는 서식이나 우리가 기업과 행정관청 사이에 교환되는 행정서식을 일정한 형태로 가진 전자메시지로 변환 처리를 하는 겁니다. 상호간에 합의한 통신 표준에 따라서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교환되는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을 말하죠. 거래 당사자가 우편이나 우편에 의존한 종이서류 대신에 컴퓨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읽을 수 있는 작업이죠.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재입력 과정 없이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 전달을 방식입니다. 자, 목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단순히 종이 서류를 추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수발주에서의 착오, 밑줄을 줄이고 처리하는 시간을 단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의 이중 입력이나 문서 작성 등의 번거로움을 줄여 물류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죠. 한글이나 엑셀로 이제 오류로 발생될 수 있고, EDI는 오류가 방지됩니다. 시간이 단축되면서 이중 입력을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EDI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EDI 통신망 같은 경우는 자, 벤이라는 게 있어요. 벤, 그죠? 벤. 그래서 벤을 이용해서 통신망, 벤 사업자가 있습니다. 벤이라고 하죠. 벤 사업자가
가입을 합니다. 보통 유통업체죠. 그래서 물류회사나 제조회사가 되겠죠. 가입을 해서 벤 사업자를 이제 가입을 해서 EDR을 씁니다. EDR은 이제 담는 거죠. 벤에. 그래서 KT 내실이라든지 KT 내 어떤 물류 쪽에 우리가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류 파트에서도 이런 단어가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EDI는 그 국내 유통 거래, 원격 교육, 그다음에 원격 행정 업무, 원격 의료 서비스, 홈쇼핑 및 홈베킹 등 다방면에 걸쳐 이용할 수 있는 전자통신 방식을 의미하며 통신망은 좀 벤 통신망을 이용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또 기출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항상 비교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넘겨보시면은 514페이지에 요게 이제 출제 빈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벤과 EDI를 또 비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벤이라는 것은 통신망, EDI를 담는 용기죠. 그래서 통신회선을 직접 보유하거나 임차해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부여한 후 음성 또는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근데 EDI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우리가 이 기업 간의 상거래를 위한 데이터를 합의한 규격에 의해서 컴퓨터로 교환하는 거죠. 자, 합의한 게 우리가 UN, 앞쪽에서 UN, 에드팩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에드팩. 이런, 그래서 이제 합의한 그 규격에 의해서 컴퓨터에 교환하는 거고, 자, 벤은 EDI를 수행하는 수단, EDI를 담는 용기죠. EDI는 벤이 활용할 수 있는 무한시장, 벤을 이용하는 내용물입니다. 자, 벤은 기능은 전송 교환, 통신 정보 처리, EDI는 합의된 규격의 전자데이터를 교환하고, 그 다음 벤은 각 물류 경로의 강화, 정보 전달의 효율화, 화물 추적 등이 되겠고, EDI는 물류기관의 컴퓨터에 의한 주문, 자, 이거 중요하죠. CAO, 전자주문입니다. 전자주문이라든지 우리가 배송 보고 등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키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EDI 특징과 구성 요소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8강까지 갔죠. 그래서 9강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뵀던 이제 6, 7, 그죠? 6강은 이제 우리가 보통 바코드를 받고 7강은 상품 코드의 종류. 그 다음에 지금 8강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포스 데이터에 대한 분석 내용, 이걸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8강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가셔서 문제가 어디 위주로 좀 나올 것 같는지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할 걸 얘기하죠. 자, 508페이지 가시면 포스 데이터의 분석 내용입니다. 네 가지가 있었죠. 여기서 이제 아닌 거 나올 수 있으니까 내용들을 각각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511페이지 가시면 바코드와 RFID의 비교가 있어요. 세 문제나 풀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체크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봤던 우리가 514페이지 가시면 벤과 EDI입니다. 이 비교 꼭 해주시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떻습니까? EDI에 대한 특징과 구성 요소, 여기를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 요소를 다음 시간에 한 게 이제 EDI에서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EDI의 이용 효과, 도입 효과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EDI를 쭉 보신 다음에 이제 벤과 구가가치 통신망, 그다음에 카스, 강속 상거래, 그다음에 인터넷식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인트라넷과 에스트라, 그래서 이런 것들. QR까지는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QR하고 이제 발수 시스템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 공급자 주도형 재고 관리라는 VAM과 CAM에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제 EDI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EDI RFID하고 이제 EDI 위주로 우리가 조금 여기 벤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고 514페이지는 조금 제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9강서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조금 우리가 쉬었다 가죠.